관절염이 있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 뛰어놀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물 스포츠 의학 및 재활 전문의 김아영 수의사입니다. 제가 그간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호주 캔버라에서 많은 동물들을 돕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모빌리티에 문제가 있는 동물들을 돕다 보면 제가 한국에 있는 동물들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주 가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해볼까 합니다. 관절염은 동물에서 가장 흔한 골격계 질병이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만성 통증, 그리고 보행 기능의 감소, 그리고 나아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슬개골탈구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고관절 이형성이 있는 친구들, 십자인대가 손상된 친구들, 이 친구들이 관절염 발생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은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절염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 관절염이 있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 뛰어놀면 안 되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절염은 보통 관절이 손상되고 갈리면서 생긴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절염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저희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질병입니다. 관절염 관리에 있어서 연골의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골은 어떻게 영양소를 공급받을까요? 연골에는 혈관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관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성견 비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주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15도의 오르막을 4km 동안 뛰게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연구 결과 관절의 영양분은 증가했고요. 연골의 두께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관절에 있는 문제가 이미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의 운동을 했었을 때는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물마다 가지고 있는 질병의 정도를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고관절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거나 운동을 좀 덜 하거나 그러면 제 고관절 주변으로 덜컹덜컹 불안정성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그랜드 티턴 내셔널 파크에 갔어요. 그랬더니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8시간 동안 하이킹을 했고요. 돌아오는데 절뚝절뚝 제 왼쪽 다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하이킹을 매주 주말마다 하면 제 고관절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 고관절 치환술을 아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같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관절염 발생이 무서워서 집에서만 있다고 하면 제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우리 사랑하는 동물들은 뛰는 것을 좋아하는 운동선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동물들은 뛰어놀 때에는 본인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뛰어놉니다. 그럼 이런 동물들에게 미래에 발생할 관절염이 무서워서 아니면 혹은 지금 현재 있는 관절염이 무서워서 무조건 점프를 못하게 하고 무조건 자유롭게 뛰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물에게 무작정 뛰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축구 선수들도 뛰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근육 파열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운동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우리 동물들도 뭔가 과도한 과격한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그때 가볍게 계단을 오르막 내리막 해보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몸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자유롭게 뛰어놀게 한다고 하면 그만큼 부상의 위험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관절염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없는데 관절염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관절염이 현재 있기는 한데 현재 임상 증상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관절염이 있어서 약간 다리를 저는 친구들, 혹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친구들 등등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있지만 현재 임상 증상이 없는 친구들은 일단은 신나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서 즐겁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평소에 절뚝거림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신나는 활동이 너무너무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그런데 그 신나는 운동 후에 절뚝거림이 조금 더 심해진다면 그때 뭐 진통 소염제를 통해서 관절의 염증 관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운동 후에 3에서 5일 동안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특정한 운동이 항상 파행을 유발시킨다면 뭐 매일 대신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2번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어쨌든지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우리가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션 플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진통소염제 혹은 뭐 휴식만으로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 이제 동물병원에서 뭐 이제 물리치료, 뭐 관절주사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병원에서 처방하는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한 근육 혹은 관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절뚝거림이 심하게 이미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미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조절해서 운동량을 조절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친구들은 유모차가 필요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관절의 운동은 아주 연골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벼운 목줄 산책을 하되, 짧은 산책, 그리고 자주 산책을 함으로써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뒷발로 서는 행동, 이것들이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뒷발로 설 수 있다는 거는 뭐 고관절, 무릎관절,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코어 근육 모든 게 현재 기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다리 혹은 허리에 문제 있는 친구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뒷발로 선 상태에서 엄청난 점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 행동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고요. 어쨌든 앞발을 뭐 의자 위에 올리는 것들은 저희가 치료적 운동으로 처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걸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려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행동 혹은 신나는 운동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그리고 가지게 될 질병인 관절염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 운동,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 그리고 네 번째는 심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짧게 그리고 자주 산책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